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튜토리얼 시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우리가 임피던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임피던스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튜토리얼 시간의 마지막은 실제 우리 음향에서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것 같은데요. 가장 임피던스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칭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비와 장비를 연결하는데 제대로 연결이 되는지,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칭이 잘못될 경우에 혹여 장비가 고장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칭, 미스 매칭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장비와 장비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장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신호 자체가 찌그러지거나 깨지거나 신호가 너무 작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칭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를 할 때 어떤 소스 임피던스와 로드 임피던스,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어떤 회로에 대해서 어떤 장비를 연결하는 것을 이미지화 시키는 어떤 회로를 만들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앞에 것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공식이 있고 많은 풀이 해법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걸 다 무시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는 이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오음의 법칙에 대한 기본 회로예요. 직렬 기본 회로예요. 여기서 보시면 R1이 있고 R2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앞에 있던 그 회로도로 비교를 하면 VR1은 ZS가 될 거고요. R2 같은 경우에 ZL이 되겠죠. 소스, 로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R1, R2라고 되어 있는 이 회로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R1에 걸리는 전압이 V1이게 될 거고요. R2에 걸리는 전압이 V2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R1의 임피던스가 얼마고 R2의 임피던스가 얼마일 경우에 R2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얼마큼 되는지 우리는 그걸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무시하시고요. 우리는 하나의 공식만 알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식, 이 공식만 머릿속에 딱 암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임피던스의 변화에 따른 이 신호의 크기가 얼마큼 작아졌는지, 얼마큼 커졌는지 이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V1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신호 전압을 VS라고 했을 경우에 자, V1에 걸리는 신호 전압의 크기는 R1 분의 R1 플러스 R2라는 거예요. 곱하기 VS를 곱하면은 실제적으로 V1, R1에 걸리는 전압 V1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V2도 마찬가지예요. R2 분의 R1 플러스 R2 곱하기 신호원의 크기 VS 이렇게 하면은 실제 R2에 걸리는 실제적인 신호 크기의 레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R1은 ZS라고 생각하면 되고 소스 임피던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R2 같은 경우는 로드 임피던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임피던스의 개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결을 할 때 마이크하고 믹서하고 연결을 하잖아요. 보통 마이크의 임피던스는 작게는 뭐 20, 30 뭐 이렇게도 되고요. 크게는 뭐 200, 30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이크의 임피던스를 50에서 한 200 정도 되는 그런 마이크다 한번 가정을 해 본 거고요. 보통 이제 믹서의 인풋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이 초단에 프리앰프로 들어가겠죠. 프리앰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프리앰프의 임피던스가 있겠죠. 그 임피던스를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원래는 10kΩ 이상의 하이 임피던스지만 한번
200ohm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자, 믹서에 입력에는 믹서의 프리앰프의 임피던스가 200ohm일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마이크하고 프리앰프, 믹서를 연결할 경우에 프리앰프에 연결을 한 거예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한번 회로를 한번 이제 도식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VS는 어떤 신호 크기를 얘기하는 거, 신호 소스 원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를 거쳐서 마이크가 200ohm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200ohm. 그러니까 어떤 특정 주파수의 임피던스를 얘기를 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믹서의 프리앰프가 200ohm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오음의 법칙에서 제가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한 가지 공식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프리앰프의 임피던스 분해, 그러니까 200분의, 그 다음에 마이크 임피던스 200 더하기 프리앰프의 임피던스 200을 더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뭐가? 신호 크기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호 크기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건 6dB가 감소된다는 거죠. 제가 항상 dB를 얘기할 때 반은 6dB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2kΩ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2kΩ, 200ohm이 아니라 2kΩ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 프리앰프의 크기가 2kΩ일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보자는 거예요. 자, 한번 공식을 대입을 해보면 2kΩ 분의 200 더하기 2kg가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0.9 곱하기 VS라는 거예요. 9분의 1밖에는 떨어지지 않는, 10%밖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피던스가 더 크면 클수록 신호 크기는 제대로 재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입력 임피던스는 10배 이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보통 임피던스가 10kΩ을 쓰는 이유가 거기서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예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믹서 다음에 앰프를 넣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를 놓잖아요. 그러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믹서 다음에 스피커를 바로 연결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좀 있었어요. 문제가 돼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고장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지금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믹서 아웃에, 보통 이제 믹서 아웃에 보면 진폭 소저가 들어가요. 진폭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진폭기가 보통 24dBm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보통 dBm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24dBm을 우리가 전력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dB를 어떤 수치값으로 변환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0.25W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옛날에 dB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시면 그 어플이 있어요. dB 컨버터라는 어떤 어플이 있으니까 눌러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계산을 직접 안 하셔도 어플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4dBm은 아까 얘기했듯이 0.25W.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믹서의 아웃에 걸려있는 증폭 소자의 출력은 0.25W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8ohm짜리 스피커를 연결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회로도로 봤을 때 이렇게 되겠죠. 믹서의 입력으로 받는 신호 크기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앰프로 들어가는 신호 크기의 소스, 그러니까 소스가 되는 믹서의 그 앰프로 증폭 소자로 들어가는 신호 크기가 얼만큼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 신호 들어가는 입력 임피던스를 알아야 돼요. 입력 임피던스, 그쵸? 그러면 로드 임피던스가 되겠죠. 로드 임피던스를 한번 보면 얼마큼 되냐면 한 600ohm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600ohm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600ohm이 걸려있는 0.25W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이 회로에서의, 그러니까 믹서에서의 실질적인 신호 크기는 얼마큼 되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식에서 P는 VI라는 공식에서 우리는 지금 보시는 요 도표를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2로 표시하거든요. 신호, 그 교류 회로의 신호의 크기는 2로 표시하는데 2는 루트 P 곱하기 임피던스예요. 자, 그렇게 되면 0.25W 곱하기 임피던스 600을 했기 때문에 그걸 루트로 씌운 거죠. 그럴 경우에 실제적인 전압의 크기, 신호 크기는 얼마큼 되냐면 12.1
27V가 걸리는데 12.2V가 걸린다고 생각했을 때 그 12점 그 크기만큼의 8ohm의 스피커를 물릴 경우에 그러면 얼마큼의 파워가 필요하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자,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아까 전에 P에 대한 공식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걸 공식을 풀어보면 얼마큼 크기가 나오냐면 18.8W가 걸린다라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2V의 신호 크기를 8ohm에 물려고 하면은 실질적인 파워는 얼마큼 필요하냐면 18.8W의 크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중간에 믹서와 스피커의 중간에 그러면 18.8W의 증폭 소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연결하지 않고 바로 이제 스피커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그러면 믹서 자체의 아웃풋에 있는 그 회로가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오버로드라고 하거든요. 오버로드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은 보호회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원래 회로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과부하가 걸려서 증폭기가 나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장비와 장비 간에 연결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극대극으로 설명을 했어요. 600ohm과 8ohm의 그 편차는 너무 크지만 그것에 대한 예를 여러분들 드린 거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임피던스는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순서에 맞게끔 또 여러분들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